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 도지사는 13일 한국GM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정부에 3조 원을 요구했다며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가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비참한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산공장의 조기 정상화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돼지고기나 계란 등 18가지 품목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 지역 기준 설 제수용품 장만 비용은 평균 22만 6,02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 제수 비용은 20만 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5.6%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판매처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처별로는 백화점이 29만 2,904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는 23만 5,577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배, 사과, 밤, 대파, 북어포, 한우국거리, 돼지고기, 계란 등 총 18가지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쌀과 배, 단감, 시금치, 한우국거리, 계란 등이 다른 판매처보다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과일류나 축산물, 수산물은 원산지, 상품의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품질 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궁영, 윤원철 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2018 직무성과 계약식을 했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은 충남도가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시책을 도민과 약속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사와 연봉 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계약 과제는 지난 9일 최종 확정했고 계약 체결 대상은 도청, 실국원 본부장과 공공기관장 등 118명입니다.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위원장을 맡겨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를 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대구 경북발전위원장을 자처했습니다. 또 통합 신공항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협의회가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에서 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을 모셔놓고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12일 권태용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이어서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이 13일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는 이날 총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자들은 저마다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13일 현재 전북 지역은 도지사 2명과 도교육감 6명 등 총 8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광역의원은 다음 달 2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4월 1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부터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일 시청에서 2018년 애인 꿈나무 멘토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멘토링에도 학습 분야에는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 관내대학의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진로체험 분야에는 바른체형연구소와 나우러닝 등 인천의 사회적 기업과 캘리그라피 전문가 등 시민 멘토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17년 멘토링 우수 참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유도 등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월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장소라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몽골인 유학생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 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B씨도 최근 가족 정보를 이용한 송금 요구에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박모 씨가 C씨를 상대로 2,322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총 1,650건에 달해 매달 46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38억 2천만 원, 2016년 44억 1천만 원, 2017년 59억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급박한 상황을 조성해 순간적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1km가 늘어났지만 도로관리원 수는 제자리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원 배치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시군별 도로관리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총 43명입니다. 각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도 총 연장이 1,873km인 것을 고려하면 도로관리원 1명당 평균 43.6km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 기준인 2차로 이하 15km당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방도 관리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예컨대 1인당 도로관리원이 보수할 수 있는 도로 연장이 어느 시군에서는 50km, 어느 시군에서 100km, 어느 시군에서 20km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1인당 지방도 관리 1인당 관리 연장선이 15km입니다. 1인당 15km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지방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지자체에서도 도로관리원 충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도로관리원을 좀 늘려나가겠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토부 배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도로 사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생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화요일 야간 민원 서비스 업무 확대에 나섰습니다. 야간에 확대하는 업무는 출생이나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인데요. 또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 이동 신청,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등 지적 관련 민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도심지역 생태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13일 도심지역 생태계 건전성 향상을 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서 도천 이재 저수지와 발산 근린공원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총 11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이 두 곳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도시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제주도 내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신고 하나면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봉사시간 인정은 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수용하는 경우 신고 한 건당 1시간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신고 기간 중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